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나오세요. 우리 회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아빠가 못 받았어. 이거 좀 하셨어요. 좀 알아있어요. 얼른 오세요. 예. 아, 예, 4,000원. 열린날에 4,000원. 이거는 이제 밑에 이미를 까는 게 목적이 한 3가지입니다. 그 박사님 구원하고, 이게 이제 남편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하라고. 이게 뭔가 약간 지역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 이거 손 나왔는데요? 세 마리 손. 자, 먼저 오늘 저희 태극기 외국 시민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자 찾아온 제가 오늘 청소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자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이 대표된 유일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바쁘시겠네. 여기저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도 기념우표 발행 전격 취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정사본부는 지난 12일 기념우표 발행 제12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탄생 100도를 기념하고 지난 박정희 대통령 18년의 경제 기적을 피와 땀으로 하기 이르면 국민에게 허탈함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근대화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아 연명을 하던 대한민국을 세계경제 강대국에 초석을 가지고 5천년 가난에 극복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표명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권 보기에 앞장선 오정사본부는 지난해 전원일치 찬성에 기념우표 발행을 확정되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 행정이 좌파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항의에 정부 정책마저도 바꿔버리는 웃지 못할 총복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에게
그 작은 기념우표 하나 간직하지 못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는 통합보다 우파 국민들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이며 시민노동단체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좌우가 극과 극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이 시점에 성기자의 의견을 얻고 국민통합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치적지우기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거칠 것입니다. 우리 경북 애국 시민은 요구합니다. 애국 세대가 그리워하는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즉각 발행해야 합니다. 오정사보문은 즉각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점검 없이 구속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비전문가 몇 명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이상한 나라 원자력 발전소 중단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행위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우기로 규정하며 세계 지도자와 세계 각국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새마을 정신을 세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유일한 지도자임을 부정해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경북 애국 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종일.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늘 제가 듣기로는 구미시에서 행정소송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정사법을 통해 가지고 정보자료공개 청구를 할 것입니다. 정보자료공개를 청구를 하고 또 그에 대하여 지금 계획은 전국에 있는 우리 애국 보수단체들이 우정사 본부에서 대형 집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좌파 정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좌파 정부라기보다도 아까 여기 노동자 단체들이 나오는데 노동단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안 들립니다. 노동단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좌파의 어떤 단체인지 좀 연결 좀 해주시고 예. 잠깐만요. 연락 좀 해주시고 어제 보도자료가 끼더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바로 기록을 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그 기자의 어차피 박근혜 어떤 대통령이나 석방을 같이 벌리려 하면 구미시하고도 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힘이 알겠나는 게 개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표 발행에 대해서 하면 너무 하단 말이에요. 네, 이유에 대해서 공부가 되고 신문화를 됐으니까 보도가 다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제 저질이 계속 이래 무너지면 큰 힘이 없잖아요. 내 말은 힘을 합쳐서 대부만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효리가 있겠나. 좀 그 운동을 하더라도 아까 집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리가 있겠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서울 세종시에 집회라기보다는 항의 방문을 2번을 2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남윤시장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갔습니다. 갖고 그 자리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인터넷에 국토 발행에 대한 거부라든지 이런 댓글 달는 거 보면은 대다수가 사실 저희들은 민주노총이라고 찍고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정교죠. 특히나 그 참여했던 시민단체가 앞장서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폄훼가 아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금 그 결과가 저희들이 그 3월 10일 날 탄핵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내려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좌파 정부가, 좌파나 단체가 가장 그 거론하는 것이 바로 박정희다. 박정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들이 그 극복할 수 없는 박정희라는 이름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미 시청하고 구미시하고 협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 애국 시민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 8월 12일 날 저희들이 구미에서 창립 대회를 경상북도를 다 모아서 합니다. 그 전에 구미시와 충분히 협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구미시는 사실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점에 나서는 것도 어려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스포트 받아가지고 대외적인 뭐 집회라는 것은 경상북도에 있는 에어포스단체만 다 모으더라도 그 무정본부사업본부 정도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한번 뒤집어 놓은 걸 갖다가 다시 취소를 한다. 다시 바꿔서 발행하겠다. 하는 것도 그쪽에 있는 우선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라도 해야지. 우리 예를 보수 시민들이 그렇게라도 목소리를 높여줘야지. 다시는 이런 치료라고 이런 참 부러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남민시장님께서도 오픈 발언이 취소가 된다면 사실은 정계에 이렇게 선언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야 됩니다. 어차피 깨어지고 가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남민시장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실은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남민시장도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행정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사실 자기는 포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지금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조만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느낌,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인 느낌은 없나요?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합니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사실 탄생의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은 각종 그 시민단체하고 정교조정 민주노총 그런 단체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주도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빛이 있겠죠. 그 빛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왔던 과정을 보면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사드 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정부가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어제 뉴스에 문재인이가 지금 우리 구름달 무슨 방산비리 방산비리 적폐 청산을 어제 대통령이 주장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에 있던 그 위원회를 다시 결성해서 협의회니까 그걸 조직해서 방산비리 관리했던 자들을 지켜낸다. 이 뉴스에 내가 들었어요. 당시 들었는데 실제 시민단체에서는 대안을 하려 하면 저희 생각입니다만 보수 쪽에서 특히 더 하지요. 다시 말년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 것처럼 다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안목을 세우고
큰 틀에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조만기 학원이 돼서 불씨가 돼서 아까 민노총 같은 문제는 사실 언론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조선일보나 그리고 더알고 이런 보수 세력들이 왜 이걸 다 보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때문에 사람은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거리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보수 다 죽었어요. 이 움직이는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언론을 민노총이란 말이에요. 민노총. 사주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자기가 했다고 이미 벌써 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뜨리냐. 이건 구체적인 데 들어가야 된다고. 언론이 보수가 할 언론을 입이 다물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막 나가다가 그냥 이 민노총 문제 이거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부분을 빌려서 예. 그래 대응하면 좋겠다 싶어요. 예, 네,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실은 탄핵 사태 때문에 외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 게 무슨 운동이냐면 거리에 있는 민노총이나 신간체 들어오는 불법 현수막 그 제거를 해서 저희들이 항의차 1인 시위도 하고 각 시청 찾아다니면서 철거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민에서 민주노총이 매번 그 촛불 집회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구미에서 구미에서 모였을 때 한 3, 4천 명 모여고 할 때 그 민주노총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우리 보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구미에 있는 민주노총은 안 움직이는데 아직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 특히나 호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노조가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언론을 갖다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대항하려고 지금 다 모으는 중이니까 너무 저희들한테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들 그까지 생각하고 한번 같이 부딪혀볼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 여기는 지금 현재 야들이 얘기하고 있는 새마을과 전세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박 대통령하고 새마을하고 우리가 세계가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가 되는 사실 생각이 이건 지금 여기서 뭐 저는 개인적인 주권이 있는 거예요. 새마을 연대하고 같이 좀 이걸 좀 거쳐가지고 여기 뭐 신촌 새마을 가우스라고 지금 새마을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권리하고 있는 저들 모습 위치 받거든요. 이런 저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연합이 끝까지 하고 있는 거 190년 앞인데 생활을 같이 하고 여기 결국이 영상국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맡기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십시간 힘을 나누시는 이런 분들이 참 굉장히 애쓰다 이게 좀 싫거든요. 이런 거에 이런 그 말씀하신 전에 저희들 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개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뿐만 아니고요. 지금 뭐 울진도 마찬가지고 울진 같으면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다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쪽부터가 다 지역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 지역, 다음 포항 지역, 동화 지역, 특히 강성 어떤 보수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구미시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아직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새마을연대뿐만 아니고 다 같이 통하고 가야 됩니다.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보수들이 좀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요. 좌파들은 사실 참 전문적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지만은 보수는 살아왔는 그 삶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배우고 보수들도 각 지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다 떠나가지고 전부 하나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큰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빠뜨려 주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하는 건 저도 원래 댄스 부르기에는 피트적인 서로부터가 싸우라는 얘기냐고 힘의 균형이라 하는 자아가 있고 우가 되면 같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정부에 우리가 인내를 하고 참으면 나중에 급하게 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좌파에 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독신이어가지고 영원한 우파보다 영원한 좌파보다 할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좀 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할수 있는 의원도 국민들 선택시킬 수 있는 연습도 그런 자체이죠. 우리가 힘을 기회가 되면 같이 일어나 솔직히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현장에 가다가 막 죽고 어디 나쁘다는 얘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완전한 보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나가고 있거든요. 또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다 이거예요.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에 경북 이쪽에 사실 어차피 우리 우파 자주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통합을 가지고 같이 굉장히 경쟁하고 문재인을 끌어들이고 싸우고 내리고 그쪽에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걸 인정해주고 뭐하는 건 뭐한다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민주주의를 받치시는 방향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현재 무슨 애가 옛날처럼 끝도 빠지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정부가 이대로 나가다 어떻게 끝나가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뽑아가지고 결속을 하고 우리는 무조건 반대야 반대할 게 아니고 찬성해 줄 부분은 찬성해주고 또 반대할 부분은 반대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이래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고 참 반지간 우파를 좀 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지난 1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열린 날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때 탕기국 정치 명칭이 탕기국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대량으로 많이 오셔갖고 반대 시위도 하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제 언론에 대해서 투표가 됐단 말입니다. 상당히 이제 구미시 인근지가 그 딱 지켜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일단은 뭐 그 사람들 다 예상했지만은 당연히 이제 문 후보자가 또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여론을 했고 이제까지 이뤄왔고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그때 그 1월 달에 일이 큰 사건화가 되었고 전 국민들이 구미시에 대해서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게 박사모의 도시가 아닌가 완전 보수의 도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선거 결과에서 보면은 옥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민주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밀어줬고 뭐 분포가 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지금은 뭐 약간 태극기 애국 시민연대로 약간 이름 바꾸셨지만 그 전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때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상실시키고 좀 뭔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됐고 논란이 많습니다. 뭐 분명히 지금 정권 맡긴 상태에서 민주 쪽이 좀 많이 대세인데 이때 좀 조용히 있으면 그래도 점수나 딸 건데 이렇게 또 이제 뭔가 고개를 들이밀고 활동을 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구미시의 전체적인 신뢰도 하락과 안 그래도 경제 어려운데 투자를 꺼려하는 대기업들도 있고 이런 포괄적인 전반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는지 단지 뭐 우표 반대를 명목으로 나서서 이게 실제로 구미시의 어떤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심사숙고 해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1월 달에 그 문재인 후보죠. 그때만 해도 사실 직함 없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그 시민들이 전부 다 박사모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을 갈 때 택시 가면 버스 10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한 차당 그 박사모 회원이 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박사모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탄핵이 부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이는 거고 또 그 자리에 여기 구미시청에 왔던 분들 중에서 연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 우리 그 6.25 때 참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월남전에 또 참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상어다 뭐 아니 보수 보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테 우리 여기 한글을 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치졸하게 구미시에다가 다시 그걸 보고를 한다. 저는 그 정도의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답답했습니다. 일단 그 직접적으로 뭐 정부에서 이 구미시에다가 어떤 나쁜 쪽으로 해를 끼칠 그 이유는 없을 거라 보고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좀 뭔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악순환의 연속이 되다 보면은 뭐 이 좋은 도시에 이제 투자를 하려는 대기업도 괜히 여론에 휘말리기 싫다는 의미에서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적인 것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기업을 유치한다 하는 것도 뭐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그 기업하고 우리 여기 시민들이 그 탄핵에 대한 부담을 내쳤던 그 부분하고는 그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그걸 같이 연관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럼 우리 그 경상북도에 있다가 호남으로 가는 오빈, 옛날에 오빈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정식으로 갔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 노파심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남 시장님이 그 우정본부 앞에서 시위하신 그 사안을 가지고, 이왕이면 수자항공사 5공단 땅값 인하, 그리고 하력발전소 철회, 이런 것들을 그 본사들 앞에 가서 시위를 했으면 더욱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나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극기 애국 시민연대에서도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남 시장님이 모였던 것을 그렇게 시위를 할 의향은 있는지,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경북입니다. 저희들은 구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북이기 때문에 남 시장님이 한다 하는 거는 구민 시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긴 사업의 추진체가 구민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날 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삭발해보세요. 시장님, 이거 약하다. 삭발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시장이나 떠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사업회에 승복을 시키려면 뭔가 당연히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공단이라든지 5공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구민이 살기 때문에 5공단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는 거 알아요. 하력발전소도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차라리 참여연대라든지, 예? 후원을 받아 하는 그런 단체가 앞장서주고 우리가 뒤에 서포트 해주는 게 맞지. 저희들은 보수단체로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해가지고 자충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활동하는 데는 그냥 건전한 보수, 정말 이 나라가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쪽만 저희들 활동한다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들은 언론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민단체 활동을 해나가는 것도 사실 저희들 언론에서 대국적인 큰 수고를 했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그렇고 제가 뿐만을 맞서더라도 정당한 걸 가지고 맞서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가 여기서 자꾸 있는 걸 가지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수한테 되면 보수이 그쪽에 자꾸 있는 건 장담해야 되고 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하는 거는 뭐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시민단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북도민일보 김영식 공부장입니다. 우리 김종필 상임 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도 과거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오늘 또 이렇게 만났는데 먼저 이렇게 우리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오늘 우리 기자들이 이제 중앙공원 문제라든가 또 시장 민선 죽기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40명, 50명씩 왔었는데, 오늘 내가 보기에는 한 10명 정도 만나 보다가 또 나가버리고,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자도 보수도 있고 진보 핵심도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제 경북 애국 시민연합이라는 게 요번에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과거 당기국의 태극기 집회다 이런 거는 우리 보수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나는 실제로 내 세대가 보수 세대이기 때문에 군생활 했다든가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불출주야가 하는 거 빠지게 뛰댕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래 보면은 지금 정부가 바뀌었어요. 보수로 다 죽었나? 그렇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6.25 전쟁이라든가 월남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입니다. 보수. 공산주의라든가 주사파라든가 이 좌경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상대적으로 봤을 경우에 진짜 보수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벌써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뭐 과거 박근혜 정부가 어떻다, 이명박 정부가 어떻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지금 당장 요 우표 요 하나만 가지고 지금 기자회견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우정국이 뭐 어떤데 정부기관이잖아. 우리 대통령이 바뀌었어. 정부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래, 그때 복지부동 갈 수밖에 없어, 그 친구들은. 그래, 남진시장이 열받아가지고 1인 시위하면 다 좋은데, 그건 어째 수긍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이거 다시 이제 철회를 해라. 어째 하나의 완전히 용서는 소리지. 응? 염소 물통 싸는 거 봤어요? 염소 물통 싸기를 바라고 앉았다고 우리가. 이건 이거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질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북 애국시민연합에서 앞으로 여기 대응 집회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거에 지난번 그 한참 청와대 올라가가지고 서울시청 앞이다, 광화문 앞이다 해가지고 우리 보수가 얼마만 나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촛불 집회하고 그 못지않는 그런 집회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결과가 뭐냐? 결국 우리가 당했거든. 요번에 이걸 가지고 경북애국시민연합회에서 확실하게 해서 대행 집회를 한번 이끌어 가봐요. 이끌어 가보고 보수가 진짜 안 죽도록 해달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상한 나라, 뭐 원자력 발전 중단 즉각 취소한 이거는 감히 했는 것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우표 때문에 오늘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수백조를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원전 수출입니다. 그게. 지금 이거 못하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데, 이게 적폐야. 우정국 저 총국 좌수도 적폐고, 다 만들어가지고 해주기로 약속 안 지키는 새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상임 대표께서 뭔가 변화 있게끔 뭐 죽게 하면 까무러치 시기로 촛불하는 것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달라. 오늘 저 기사하고 이건 요대로 우리가 한번 뭐 기사 내주고 밖에 되겠나. 잘 알겠습니다. 기자가 무슨 뭐 지방 지역 신문들, 중앙 신문들은 처음부터 저쪽으로 다 갖다 붙었는데, 응?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끝내서 여기는. 뭐 그리고 뭐 제가 한마디 붙이냐면은 그 지역 정치인이나 지역 지도자분들께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한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럼 뭐 누가 나서서 뭐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국민이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뭐 가난을 극복하고자 사실은 일본인도 하는데 왜 우리 나라 이쪽 조선인이 못할까?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인간적인 권해가 지금까지 우리가 결단력을 배우고 전파를 해야 되지 너무 쉽게 시키시면 안 된다. 또 뭐 제가 또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박정희 대통령 화폐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국민적 공연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건 박정희 대통령 인간성과 그 추진력, 결단력이 존경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뭐 김일성이처럼 솔방으로 술통을 만들고 철학으로 탱크를 만든다는데 그런 신이겠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나라, 5천 역사에 가난한 나라의 민족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신이 아니고 그건 지도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도자지 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문 있는 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